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사이 16,000명 넘게 쏟아졌는데 청소년과 어르신의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한 뒤 발생한 신근염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순천에서 백신을 맞고 사흘 만에 숨진 사망자도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양에서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소극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51개의 세부 과제를 세웠는데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하루 사이에 16,0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3,0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여수 2,830명, 순천 2,446명, 광양 1,169명 등 4개 지역에서 1,000명을 넘는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3월 14일부터 이제 병원에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확진이 신고됨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도는 6,192명이 이제 확진이 돼서 전체 확진자가 이제 38.3% 정도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신고가 되고 있고, 지금 전일 대비해서 보니까 2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남 지역 확진자 연령을 보면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이하 확진자가 4,952명으로 30%를 차지했고 하루 만에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개학으로 인한 학생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방역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 보니까 방역 상황이 좀 악화되고 소아하고 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예방접종이 이제 시급한데요. 질병청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소아 기초접종하고 또 청소년 3차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6일 0시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만 7,223명. 전남 지역 1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는데요. 순천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숨진 고 이슬희 씨가 최종적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이례적으로 기존의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숨진 31살 이슬희 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백신과 사망에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국가수의 부검 감정서와 달리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없음을 결정했고 유족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질병관리청은 기존의 결정을 바꿔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 부분의 인과성이 인정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드린 거죠. 소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유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이 이제라도 정확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전국의 유족들을 만나 아픔을 나눴던 만큼 남은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난 그래도 그나마 참 우리 공주 인과성이라도 받았다는 거 아직 공문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듣고 했는데 그분들은 아직 그러는 것도 없고 미안해요. 미안해. 이 자체도 미안해. 우리가 같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인데.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한 질병관리청. 고 이슬희 씨가 그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전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인과성 판정이 뒤집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762만여 명을 기록해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최근 세계 확진자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까지 확진자로 포함하는 등 인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확진자의 치명률은 0.15%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1,200명을 넘어서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가운데 새로운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양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양여순 11구 시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기회가 생겼음에도 광양시가 인근 지자체와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고 확대와 기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유족회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유족회를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이웃 지자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여수는 이제 추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한 역사로 당당히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염전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신안 염전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 만큼 유관기관과 합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영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 사업을 비롯해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해외 홍보를 시작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지난 13일 미국 LA에서 열린 국제관광 설명회에 참가해 전남을 홍보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싱가포르 여행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독일 K-팝 콘서트에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정점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 등과 하반기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한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37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태운 뒤 2시간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자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귀농입니다. 강진군이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진군은 귀농과 귀촌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12세대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농인들은 재배기술과 영농비법, 주변 농가와 교류 등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통해 강진에 정착한 사람은 모두 33명이며 딸기와 작약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객선 확보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와 검은 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여수시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노선에 취항하는 우량 여객선사에 대해 10년 동안 감가상각비나 선박 구입 차입자금의 지급이자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와 검은 항로는 지난해 2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했지만
한 개 선사가 폐업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왕복 운항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성교육과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유아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할머니 3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면접과 실습을 거쳐 선발된 이야기 할머니는 5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수당으로 1회에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남도가 음식점의 마스크 거리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음식물이 묻는 등 보관에 불편을 겪어 마스크 거리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마스크 거리 4만 4천 개를 제작해 도가 지정한 안심식당 1,034곳에 이달 말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른바 한섬원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 땅과 섬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섬의 가치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에는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과 강봉용 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장, 홍선기 한국섬재단 이사장 등 섬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강진군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상품권 결제 이후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등의 부정 유통 사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됩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며 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마일리지 제도와 여수형 공공주택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 여수시의장은 567대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옥천면 용동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담장과 배수로 정비 등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용동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전체 35가구 가운데 30가구가 30년 이상 지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군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영암군은 16일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복지와 생명산업, 미래성장 동력, 문화와 관광 등 7개 분야에 걸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